헌재가 파격 조치를 할 것 같은데 조희대가 이거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 소원을 인용할 경우 사건들을 대법원으로 일률적으로 보내지 않고 1심, 2심 법원을 포함해 취소 대상 법원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독일식 모델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해 법조계에선 헌재가 대법원 위에 서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라고 말하며 익명을 요구한 헌재 연구관 출신의 로스쿨 교수는 법원이 잘못한 위헌적 재판을 헌재가 구체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취소 대상 법원 지정과 그에 따른 사실상의 후속 재판 법원 지정을 통해 헌재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 동의합니다. 대법에 일률적으로 돌려보내면 번거로운 내부 절차를 거치게 되는 반면 헌재가 취소 대상 법원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면 소송 경제 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이 있죠. 그런데 법원은 참교육을 당할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유자가와 이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 시작했는데 젠프께서 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해당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정치가 정상화돼야 된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서 자기의 부를 늘리고 명예를 누리는 그런 사회는 좀 비정상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비정상적이지만 또 일상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과거도 그러했고 또 세계적인 모습도 실제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민주적인데 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와 국민을 해치면서도 자신들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죠. 지금 뭐 우리 사회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하는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은 반대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한 개인이 그러면 그건 제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완화할 수 있는데 집단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패를 만들어가지고 또 일정한 기득권과 시스템을 악용해서 그런 불법과 부당함 이런 것들을 관철하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죠. 안타깝게도 그게 정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경쟁이라 해야 되죠.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수인민으로서 더 잘하나, 누가 국민에게 더 많은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좀 하는데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해. 그럼 또 바꾸고. 그래서 서로 더 잘하게 하고. 사실 그렇게 국민을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무슨 이념이고 뭐 가치고 개인적 성향이고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 아닌가.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잃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결과로서 말입니다.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객관화하고 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랬던가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런 잘하기 경쟁,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시각에서 잘하기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 이 정치가 정상화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정치 제도에 가는 것인데 이제 결국은 마지막은 문화인 것 같아요. 결국은 문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각, 판단. 어쨌든 공리라고 하는 게 존중되고 또 소위 가치와 이상이라는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또 폄훼되지 않는 그런 전 세계에서 가장 존중받는, 선망받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